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나와 계신 또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 혹은 한국을 방문하실 우행 시청자분들, 한국만 오셨다 도로 미국에 돌아가시거나 또 다른 나라로 돌아가고 계신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은 인근에 가까운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가까운 나라가 어디 있죠? 예, 제일 가까운 데가 캐나다. 그리고 또 멕시코입니다. 근데 이 멕시코도 사실 지역 따라서 되게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시애틀에서 멕시코 가는 거는 꽤 멀죠. 그리고 LA에서 캐나다 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멉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땅이 워낙 크죠. 그래서 캐나다도 밴쿠버를 가냐 토론토를 가냐 그래서 LA에서 토론토를 간다. 예, 이것도 진짜 먼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미국 땅이라 하더라도 LA에서 하와이 가는 거, 근데 또 뉴욕에서 하와이 가는 거. 아, 뉴욕에서 하와이 갈 바에 차라리 멕시코 칸쿤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까운 나라라고 최소 몇 시간씩 걸리고요.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입니다. 물론 캐나다도 아름다운 곳이 많고요. 멕시코도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오신 김에 저는 한국만 방문하는 거를 권해 드리지 않고요. 이웃 국가 한번 갔다 오시는 거를 저는 꽤 많이 권해 드려요. 왜냐하면 재미도 있고요. 또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말이 안 통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또 K 열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시면 또 대접받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물가도 싸서 또 한국 안의 여행보다 괜찮게 더 즐겁게 갔다 올 수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를 가본다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처음으로 태국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태국은 미국과 직항이 없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어서 직항이 없어요. 타이 항공도 직항이 없습니다. 주변에 뭐 대만을 들리든 한국을 들리든 일본을 들리든 중국을 들리든 이렇게 한번 꼭 거쳐 가야 됩니다. 그만큼 먼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태국을 갈 때도 한국을 들렸다가 태국을 가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태국이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가보고 싶었는데 미국 살면서 20 몇 년 넘게 태국을 한번 못 가본 곳이죠. 옛날 영화 율브리나가 나오는 왕과 나라는 영화. 예, 그 영화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신비의 나라 태국도 한번 못 가 보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도 못 가 보고 한국에 나올 때마다 옆 나라를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 제가 한국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들렸던 옆 나라 그러면 어디가 있냐면 일본, 중국, 예, 태국. 예, 여기를 제일 많이 가 봤습니다. 또 그만큼 또 가보기도 또 괜찮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시면 한국에 나오신 김에 옆 나라 한번 가 보시면 좋고요. 한국에 와서 F4 비자로 오시거나 복수 국적이 아닌 분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90일 비자를 주잖아요. 근데 한국에 90일 말고 조금 더 있고 싶은데 6 개월 있고 싶은데 이번에는 F4 비자를 받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 좀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 런이라고 합니다. 90 일이 되기 전에 이웃 나라 한번 갔다 오잖아요. 예. 하루만 갔다 와도 도로 한국에서 도로 90일 찍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60일 체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웃 나라를 하면 진짜 간단한 건 뭐냐? 부산에 가셨다가 배 타고 대마도 갔다가 저녁 때 와도 90일 새로 찍어 줍니다. 이걸 비자 런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너무 악용하면요. 나중에 한국에서 입국을 안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90일 석 달은 너무 짧고 한 60일 뭐 90일 너무 짧고 한 6 개월 정도 있고 싶어. 그런데 F4 비자를 받는 게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 예, 그러면 비자를 한번 하시면 6 개월 한국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안에 처음에 한국에 오시면 뭐 한국 안에도 구경할 데 많잖아요. 예, 근데 한국 구경도 다니시다 보면 이제 또 지겨울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한국도 물가가 또 한국 내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좀 센 편이거든요, 물가가. 예,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관광지 가면 또 바가지 요금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상처 입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주도 갈 바에 동남아시아 가는 게 더 싸다. 일본 가는 게 더 싸다." 예,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비행기 표도 싸기 때문에 뭐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랑 별반 차이도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일본 가는 게 제주도보다 더 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제가 가 봤던 나라들 뭐 다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런 나라들 쭉 찾아보니까
제가 뭐 다 가본 나라예요. 뭐 일본 당연히 그렇고요. 예, 대만 포함되어 있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중국, 그다음에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저는 다 이제 가보긴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휴양지를 다 가본 건 아니고 제가 또 가보면서 느낀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어딜 가면 좋은지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편한 데는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이 제일 편한 게 가까워요. 뭐 시간 많이 걸려봤자 저 위에 홋카이도 가봤자 한 2 시간 반인가 3 시간, 예, 이 정도 걸리고 오사카 뭐 이런 데도 뭐 다 2 시간 아니면 가고요. 후쿠오카 뭐 1 시간도 안 걸리고요. 예. 대마도 같은 데는 그냥 부산에 갔다가 배 타고 아침에 내려갔다 저녁 때 내려오셔도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일본이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본이 물가가 되게 비쌌는데 요즘엔 일본도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보다 오히려 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싼 이유는 뭐냐? 한국은 이런 게 있어요. 식당 가서 빈대떡을 하나 시켜 먹으면 요만한 거 하나에 8,000원, 10,000원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 시키면 그거 하나만 먹으면 땡이에요, 제가 혼자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이제 일본 빈대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코노미야키 요만해요. 요만한데 300 엔, 400 엔이에요. 뭐 요즘에 한국 돈으로 3-4천 원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먹으면 배고프죠. 그러니까 오코노미야키에다가 타코야키 시키고 뭐 몇 가지를 혼자 가서도 2-3 가지를 시켜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텔 값이 일본이 싼 편은 아닌데 일본은 조그만 호텔이 많이 있어요. 캡슐 호텔 가면 진짜 싸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것도 가면 뭐 10만 원 이하로 잘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이 생각보다 좀 저렴해요. 근데 일본은 단점이 뭐가 있냐? 영어가 더럽게 안 통해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라 중에서 중국하고 일본은 언어가 제일 힘든 곳이에요. 나머지 나라는 관광지 가면 대충 영어가 통해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꽤 유명한 관광지 가도 영어 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 장벽이 좀 제일 힘든 곳이 일본과 중국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뭐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과 많이 비슷한 구석이 있어 갖고 가면 입맛에 뭐 맞는 음식들도 많이 있고 또 구경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기 홋카이도 가세요. 일본의 이제 그 원전 터진 곳과 홋카이도의 거리는, 예, 그 원전 터진 곳과 한국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멉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걱정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같은 데는 청정 지역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홋카이도를 좋아하고요. 도쿄는 안 갑니다. 예. 복잡하고, 예, 물가 비싸고, 그다음에 방사능 터진 곳과도 가깝고, 예, 그래서 일본은 이제 가장 많이 간 곳은 사실 저는 오사카입니다. 오사카가 가까워요. 가깝고 땡처리 비행기표를 사면 한 10만 원 초반대에도 왕복 비행기표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출장 나오면 그전에 이제 주말에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금요일 저녁에 오사카를 갔다가 이제 월요일 날 돌아오고 이렇게 종종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홋카이도 같은 데는 자연 경치가 꽤 괜찮아요. 꽤 괜찮고 홋카이도는 추울 것 같지만 오히려 겨울에 가면 꽤 낭만이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안 추워요. 눈이 많지만 눈은 많은데 생각보다 안 추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일본 여행 가면 또 온천. 온천이 잘 돼 있어요, 일본은. 예, 참 온천이 이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온천 여행, 기차 여행, 그다음에 먹거리 여행 이게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차가 없죠. 한국하고 시간이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면 너무나 편합니다. 보통 뭐 웬만한 곳이 1-2 시간, 뭐 길어봤자 3 시간, 예, 이런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데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예, 타이페이가 이제 수도죠. 대만 여행도 많이 가는데 가오슝이라는 곳도 많이 가고, 대만이 음식 물가가 싸요. 예. 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보다는 잘 사는 곳이 대만입니다. 그리고 중국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중국 사람들하고 대만 사람들하고 기질이 되게 달라요. 이제 겪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같아요. 좀 친절도가. 중국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 중에서 친절도가 제일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친절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은. 제일 친절한 곳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국이나 일본 같은 곳 아닌가?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래서 대만에 가면 중국인들도 그 얘기해요. 예. "여기는 중국말 하는 일본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만이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만에 가면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고 중국 본토 음식보다는 덜 세요, 음식이. 향이니 뭐 이런 게. 그게 좀 그런 게 뭐냐면 대만도 예전에 일본의 점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대만은 일본 사람들한테 호의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왔기 때문에 대만이 발전됐다고 좀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강제 점령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입장인데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만은 요리에도 되게 진심이고 요리도 잘하는 세계적인 레스토랑도 많은 곳이 대만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딘타이펑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그래서 중국 가서 우육면을 못 드시는 분이 딘타이펑 우육면 드실 수가 있어요. 중국 가면 되게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우육면인데 한국의 짜장면 뭐 잘 먹는 거 짬뽕 잘 먹는 것처럼 저희 와이프가 중국 음식은 못 먹어요. 근데 딘타이펑의 우육면은 먹어요. 그러니까 대만 음식은 먹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좀 그런 것도 좋고 대만도 또 온천도 또 많이 있고 또 자연경관적으로 좀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분위기는 뭘까? 일본 같은 친절도 예 이런 게 있는데 일본 같지 않고 중국 분위기가 난다. 예 이게 또 대만의 매력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 요즘에 한국 분들 엄청나게 여행 가십니다. 예 베트남에 이제 바닷가 휴양지 그리고 자연 경관이 너무 예뻐 베트남은. 예. 너무나 좋죠. 예 그래서 하노이하고 이제 호치민을 기점으로 해 갖고 이제 한국 분들이 또 바닷가에 이제 호이안, 다낭 이런 데를 많이 가시는데 이제 대도시는 진짜 복잡해요. 그리고 오토바이 떼가 장난 아닙니다. 예. 어 거기 또 교통이 진짜 엉망이죠. 교통은 일본 가면 일본은 자동차 매너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대만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베트남은 이 오토바이 때문에 길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셀이나 호치민이나 이제 뭐 하노이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도시 나름대로 재밌는 건 있는데 뭐랄까 이제 길에 다닐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매연도 좀 심하고. 그 대신 이 휴양지, 바닷가 그다음에 뭐 하롱베이 뭐 이런 데는 뭐 기가 막힙니다. 예. 경치도 기가 막히고 그냥 신선놀이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좋습니다. 뭐 배 타고 강 상류로 올라가는데 배를 저어 주는 아주머니가 야 이렇게 힘들게 배를 저어 준대. 그 값이 그냥 미국 돈 몇 불이 안 돼요. 2 시간 동안 뱃놀이 했는데 몇 불이 안 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요즘에 떠오르는 이제 관광지로 많이 이제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곳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태국은 관광 대국입니다. 예 태국은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동네를 통틀어서 사람이 제일 좋은 곳 저는 태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일본인들 친절한데 이제 일본에서는 다테마에 홈마이라는 이런 게 있죠. 예 속마음과 진짜 마음 예 이런 게 있어 갖고 이제 좀 가식적인 친절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좀 지방색이 있어요. 지방색이 있어서 이 오사카 가면 되게 경상도 사람들 같아요. 툭툭 던지고 틱틱대는데 해줄 건 좀 잘해 주는 성격이고 예 저 도쿄 같은 데 가면 "아 너 친절한데 뭐 무슨 부탁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스미마센. 근데 그건 좀 약간 곤란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 이제 완전 뒤통수 치는 예 이런 느낌이 있는데 태국은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태국도 수도 방콕은 좀 사기꾼들이 있어요. 왜?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곽광받고 있는 곳이 태국의 두 번째 도시 치앙마이. 근데 말이 두 번째 도시지 진짜 거기만 가더라도 한국의 70년대 시골 같아요. 중소도시 같아. 근데 치앙마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앙마이를 저번에 작년 간 것까지 갖고 3번 갔나 4번 갔나 예 그래요. 예. 치앙마이를 많이 들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콕보다 치앙마이를 더 좋아합니다. 태국 음식은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고수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사이 팍치. 예 태국말은 팍치라고 합니다. 예 마이사이 팍치. 이 얘기는 꼭 배워 가시면 좋습니다. 팍치를 넣어 주지 마세요. 고수를 넣어 주지 마세요. 그래서 먹으면 나름 음식이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통 이제 그 문화재 이게 아름다운 게 되게 많아요. 한국의 건물들하고는 되게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불교 쪽 나라고 예 사원이라든가 왕궁이라든가 뭐 어떤 이제 탑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되게 이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 뭐 두말하면 뭐 합니까? 너무나 이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는 맛만 들이면 진짜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드시다가도 나중에 이제 입맛 들이면 태국 음식이 너무 좋아서 또 태국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이 조금 멀죠. 비행 시간이 한 4 시간 반, 5 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도 자연경관이 예쁩니다. 이게 또 예 해변이 많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되게 많이 이쁘고 저는 못 가본 곳인데 요즘에 이제 한국 분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곳이 코타키나발루라는 곳. 예 여기가 이제 한국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곳인데 저도 여기는 안 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제가 이제 수도만 가 보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닷가가 어떤지 여기는 좀 잘 모릅니다. 비슷한 곳으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또 생각보다 땅이 되게 크고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생각보다 커요. 별로 안 커 보인다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본 둥근 걸 이렇게 펼쳐 놨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데가 더 커 보이고 이 적도랑 가까운 데는 생각보다 안 커 보이는데 인도네시아가 인구로도 전 세계에 뭐 한 6, 7 인가? 예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제가 몇 곳을 가 봤어요. 예 몇 곳을 가 봤기 때문에 야 거기 뭐 발리서부터 조그자카르타에다가 옆에 보르네오 섬 있는 데까지 다 가 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괜찮은데 와 이 수도인 이제 자카르타, 조그자카르타 차 막히는 게 전 세계 최악이라고 합니다. 예 진짜 거기는 도시에 있을 곳이 못 돼요. 그렇지만 바닷가는 괜찮은데 예 여기 인도네시아도 이제 좀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여행.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 중국 여행이 이제 자유화가 됐습니다. 이제 비자 없이 사전 비자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많이 가시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중국 여행을 가기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 사전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대사관 가서 받아야 돼요. 다른 나라도 사전 비자를 받아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기 다 무비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한국 여권 파워가 좋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자는 여기가 다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가는데도 사전 비자 받아야 되고 라오스, 캄보디아 가는 것도 당연히 사전 비자를 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먼 곳은 되게 멀고요. 가까운 곳은 되게 가깝습니다. 뭐 북경 같은 데는 1 시간 반 걸리나? 뭐 북경 되게 가까워요. 북경은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예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볼 만하고 상하이는 진짜 뭐 마천루가 많이 있고 진짜 자연이 멋있는데 뭐 장가게 같은 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뭐 이런 데 같은 데가 당연히 있고요. 중국은 미국하고 땅이 커요. 예 중국은 이 중국만 얘기해도 뭐 몇 시간 얘기할 정도로 워낙 여행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을 가면 중국이 나라가 크니까 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달라요. 저기 남쪽에 광동 쪽하고 북쪽하고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어떻다."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특정 지역 가서 되게 놀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되게 싫어하는 형이 있었는데 제가 북경을 모시고 왔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그 형님한테 그랬죠. "형님 어느 차 하나 빵빵거리는 거 들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빵빵거리질 않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중국은 저 밑에 가면 막 교통이 완전 교통이 카오스예요. 네 그런 동네가 있는 반면 북경같이 얌전하게 운전하는 데도 있어요. 북경은 그래도 중국의 명색의 수도인데 사람들 말투도 그렇고 선비해요. 네 목소리도 그렇게 크게 안 해. 저 남쪽 가면 막 목소리 크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편견을 갖기가 되게 쉬운 곳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거 하나가 나빠요. 뭐가 있냐면 우선 사전 비자 받아야 되니까 그거 귀찮은 것도 있는데 중국에 숨겨진 비경도 많은데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시골 동네에 어떤 사원을 가도 미어 터지고요. 어느 시골 동네 절벽에 있는 무슨 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가는데도 미어 터지고 그리고 중국이 물가는 되게 싼데 어디 유원지 들어가는 입장료는 중국 물가에 비해서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유원지 사찰 한 두 군데 갔다 오는 입장료 낸 게 중국 호텔 값에 밥값 포함한 것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걸 싸게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다 제 생각에는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비싸게 받아도 중국 물가에 따지면 되게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절 하나 입장료가 20 불이에요. 그거는 사실 이 절 하나 구경하는데 20 불? 예. 이거는 미국 달러로 생각해도 그렇게 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 20 불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밥을 뭐 며칠을 먹을 돈이에요. 근데 그 돈 내는데도 거기가 비어 터져. 어깨 밀면서 들어가야 돼. 하물며 그거를 중국 물가 따져 갖고 한 1 불, 2 불에 입장료 해 봐요. 예. 거기는 그냥 이제 절이 부서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유명한 곳의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싼 곳이 중국. 그 대신 먹을 거는 한국의 3분의 1 가격인 데가 중국. 근데 호텔비는 요건 또 천차만별이에요. 상하이나 북경은 비싸요. 근데 또 시골 가면 싸.
근데 또 시골 가잖아요.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 못 자는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솔직히 중국이 난이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대만은 여행 쉬워요. 베트남 관광지 위주로 가면 괜찮아요. 태국 여행 다니기 진짜 좋아요. 영어 잘 통해요. 웬만한 동네 가서 아주 시골 깡총 가지 않으면 웬만한 동네 가면 다 영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예, 어느 정도 관광지 가면 영어 통하고 인도네시아도 관광지 가면 어느 정도 통합니다. 라오스, 캄보디아는 이거는 진짜 난 자연을 보러 간다. 예, 그런 분들 가시면 좋아요. 캄보디아는 딱 하나 진짜 가볼 이유가 있죠. 앙코르와트. 예, 앙코르와트를 구경하러 가는데 앙코르와트 가면 바가지예요, 다. 예. 저는 옛날에 이 앙코르와트를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태국에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것도 비포장 도로로. 진짜 고생하면서 갔는데 요즘에 이제 앙코르와트 앞에까지 바로 이제 공항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사실 앙코르와트를 구경하고 와서 나머지를 구경 다니면 좋은 자연 광경은 많은데 진짜 고생이지. 예. 그래서 연세 드시고 갈 만한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뭐 라오스도 그냥 뭐 몇 군데 유명한데 사원 같은데 이 정도 딱 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변의 여행국들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선 비자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한국 분들은 여기 있는 나라 다 갈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이 있으면.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그냥 다 갈 수가 있어요. 일본은 90일 비자 줍니다. 예전에 30일이었는데 요즘에 90일 줍니다. 사전 비자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영사관 가서 사전 비자를 받아야 돼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 가서 영사관 꼭 들려서 사전 비자 받아야 됩니다. 저는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받았습니다. 대만 비자 필요 없습니다. 90일 무비자입니다. 베트남 예, 미국 시민권은 사전 비자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베트남 대사관에다가 이메일 보내고 돈 붙이고 뭐 이렇게 비자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 일렉트로닉 비자 예, 이 비자를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엔 제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 비자가 좀 복잡했어요. 예. 라스베가스에 베트남 영사관이 없어 갖고 그걸 갖다가 뭐 편지를 보내고 체크를 보내고 뭐 이렇게 갖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태국은 관광대국 당연히 비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인은 30일밖에 안 줘요. 한국인들 90일 줍니다. 자, 말레이시아 비자 필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자 필요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90일, 인도네시아는 30일 줍니다. 라오스, 캄보디아가 예, 뭐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가 공산 국가예요. 예,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전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공항에서 도착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비자 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는 이게 좀 공산주의고 예, 좀 관료들이 좀 썩어서 제가 100불짜리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사기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자를 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제가 뭐 라오스, 캄보디아 한 번씩만 가보시면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예, 바닷가가 좋다? 그럼 뭐 몇 번이고 가보셔도 됩니다. 예, 태국 적극 추천합니다. 예, 태국은 어디 가든 간에 다 친절합니다. 베트남,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네다섯 번은 가시면 구경할 땐 다 구경할 것 같아요. 베트남은, 뭐 하롱베이 쪽이라든가, 예, 뭐 이름도 베트남 이름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낭이라든가 이쁜 곳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바다가 예뻐요. 예. 대만, 예, 대만은 그냥 어떤 관광지를 보러 간다기보다 그냥 쉬러 가는 느낌? 예, 이렇게 대만에 가서 대만 음식이 맛있다. 괜찮다. 그러면 대만은 종종 가실만 하죠. 예, 별로 멀지도 않고. 일본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뭐 관광지 뭐 몇 번 보면 땡입니다. 그렇게 뭐 희한하지도 않아요. 예, 한국에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일본 관광지 봤고 희한할 것도 없고 그냥 일본은 그냥 뭐 농담식으로 라면 먹으러 일본 가자, 카레 먹으러 일본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워낙 가까운 동네니까 일본 그냥 잠깐 머리 식히러 갈 수 있는 동네 이런 데가 아닌가 보고 있고 중국은 가보면 매력은 있어요. 그리고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그렇게 많이 갔어도 진짜 중국의 100분의 1도 못 봤다. 저도 중국을 안다라고 자부는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이 큰 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뭐 알려진 뭐 장가계라든가 구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같은데 계룡이라고 하죠. 예, 구일인. 이런 데 같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거 뭐 미국에서도 못 보는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 말고도 시골에 야, 저는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런 절경을 처음 봤다.
예 이런 데 중국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서구 사회는 알려지지 않았어. 근데 알려지지도 않을 법만도 한 게 그런 동네 가기가 힘들어. 그 중국에 있는 형님들이랑 가도 꼭 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못 해요. 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네 홍수가 나 갖고 다리가 떠내려 갖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길이라고 딱 하나 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는 가다가 길이 그냥 떠내려 갔어요. 다리가 떠내려 가서 한 바퀴 뺑 도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 가면 첫 번째 가는 것도 힘든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거기를 가잖아요. 예. 외국인이 잘 수 있는 호텔이 없어요. 중국은 외국인이 잘 수 있는 호텔 허가 한 곳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호텔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차편을 렌트카를 하잖아요. 예. 국제 면허증 인정 안 해 줍니다, 중국. 그리고 또 두 번째 외국인들한테 렌트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도 그런 데 못 가요. 관광회사도 그런 데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안 가죠. 그래서 중국은 저는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가볼 데가 꽤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경들, 자연을 볼 때 미국만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데가 많겠어요. 그래서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단 쫓아서 중국을 안 가보셨다. 그러면 이제 사전 비자 받고 관광단 쫓아서 뭐 유명한 데 있잖아요. 뭐 아까 말한 뭐 계룡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자유여행보다는 예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니십니다. 예 왜냐하면 모르니까 말도 안 통하고 모르니까 좀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이게 말이 예 여기 있는 날 나라들을 쭉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죽어라고 안 통하는데 예 영어로 대화 난이도가 높은 곳은 일본하고 중국 예 제일 높습니다. 여기 있는 나라 중에서 영어가 제일 잘 통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 태국. 필리핀도 있는데 필리핀은 오늘 얘기 않겠네요. 필리핀도 뭐 잘 통하는 편이죠. 태국.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 뭐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관광지는 어느 정도 통해요. 근데 일본과 중국은 관광지 가도 안 통해요. 하다못해 중국의 천안문 같은 데 가서 제가 영어로 표를 살래도 영어 하는 사람 없어 갖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표 안 팔겠다고 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만큼 배짱 튀길 수 있는 게 예. 저 같은 사람이 안 가도 중국의 천안문은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우는 거예요. 예. 예. 그래 갖고 "我要 门票."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표 달라고. 예. 그래 갖고 "이거." 야 그럼 1 개. 예. "양거." 그럼 2 개. 예. 이런 말을 제가 중국 가서 왜 배웠냐? 말이 안 통해서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일본도 젊은 사람들은 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동네 가서 뭐 이자카야 가면 외국인 들어오면 뭐 거기서부터 그냥 식당 주인들이 바짝 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건 하나 팁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되게 위대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 원자폭탄 때문에 워낙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쪼끔 미국을 위대하게 보는 게 있어서 일본 노인들 있죠. 예 노인네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진짜 노인분들은 동남아시아 다 똑같은 수준 예 그래 갖고 다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좀 일본도 노인들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고 나머지는 다 후진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어설픈 일본어 예 이런 거보다 그냥 다짜고짜 영어로 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쫄아요. 그러면 인제 쪼끔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냐면 "僕は 한국의 아메리칸人 です"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메리칸人 です라는 건 뭐냐면 한국 후진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인에서 반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있을 수가 있어. 한국의 아메리칸人 하잖아요. 그러면 대하는 게 달라요. '야 저 사람은 한국계지만 미국인이구나.' 예 그러면 그때부터 대하는 게 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되게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걸 미안해해요. 그러면 제가 어설프게 일본어를 해도 최대한도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일본 가면 제가 봤을 때 거의 95% 이상 한국인, 한국인이라고 해도 일본인들은 잘해 줘요.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잘해 줍니다. 근데 진짜 이제 좀 일본이 아직도 우월 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일본인들의 반감이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도 그냥 한국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국계 미국인, 한국의 아메리칸진데스라고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이제 와타시와라고 얘기하죠. 예, 남자분들은 이제 보쿠아라고 얘기하는데 뭐 와타시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한국의 아메리칸진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예전에는 이제 쪼끔 일본어 대학교 배운 것 때문에 스미마센 뭐 하면서 얘기를 하면 발음이 원래 일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그냥 영어 할 줄 아냐고. 스미마센 에이고가 하나시마스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僕は 한국의 아메리칸인 데스から"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얘가 쫄아. 그럼 제가 그때부터 일본어를 어설프게 얘기해도 되게 친절하게 해 줍니다. 그게 하나의 팁이고 중국은 이제 미국계 한국인이다 이해를 못 해요. 예 그래 갖고 "워시 한국 중국어라." 그랬더니 이게 미 중국인들은 이해를 안 해요. "네가 생긴 게 동양인인데 어떻게 미국인이냐." 뭐 난리가 나요. 예 중국은 그래서 그냥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어란 워서 한국어란 그 얘기만 나와도 중국은 잘해 줍니다. 특히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한국어는 그러면 어우 한국 사람 처음 봤다고 막 되게 반가워해 주고 뭐 와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중국은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그 대신 영어가 되게 안 통해요. 예. 그게 문제가 있고 대만 사람들은 또 원래 또 친절하고 또 한국인들한테 인식이 좋습니다. 베트남 한국인, 따이한 따이한 그러면 되게 인식이 좋죠. 그래서 대만은 이제 중국어를 쓰니까 한국어로 그러면 알아듣고요. 예 베트남은 따이한이라고 합니다. 대한, 대한이라고 하고 태국은 이제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꼰까오리라고 합니다. 예 까오리라는 게 옛날에 이제 고려, 코리아 그 얘기입니다. 꼰까오리 꼰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꼰까오리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면 잘해 줘요. 곤따이 그러면 이제 타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는 제가 아는 말이 별로 없어요. 아빠까바르 예. 트리마카시 뭐 이런 말밖에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밖에 모르고요. 캄보디아의 뭐 썩사빠이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밖에 모르고 필리핀어로 뭐 꼬머스타까 베트남은 신짜오 까먼 이 정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배워 가시면 여행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관광회사 한번 쫓아서 가 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요. 가격이 싸요. 예 한국에서 가니까. 좀 찾아보시면 싸고 나중에 일본 이런 데는 일본어 쪼끔만 하시면 가실 만해요. 예 가실 만하고 태국 같은 데도 뭐 이제 몇 번 가보면 워낙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가 보실 만하고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니까 항상 주변에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유 그냥 뭐 영어를 잘하시니까 어느 나라 여행 가셔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면 뭐 합니까? 상대방이 영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잘해서 이득 보는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 예 유럽은 젊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영어를 잘하니까 쪼끔 유리하긴 하죠. 예 그렇지만 그 나라 시골 가면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영어를 해도 '영어가 진짜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일본, 중국, 러시아 예. 이건 영어를 해도 하이 그래도 그것도 쫄아 갖고 말을 안 하는 나라가 좀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제가 가 봤던 나라 중에서는 좀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관광지 가면 어느 정도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 혹은 뭐 캐나다 이런 데서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데 가 보시면 여행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 계시면서 왜 한국만 계시려고 합니까? 주변국 가 보세요. 예 그리고 홍콩 뭐 마카오 뭐 이런 데 있는데 홍콩은 그냥 뭐 당일치기예요 솔직히. 뭐 오래 있을 데가 못 돼. 너무 덥고. 그래서 뭐 홍콩, 마카오 이런 데는 그냥 거기 뭐 광저우 광주 광저우 거기 가시는 김에 지하철 타고 잠깐 들리셔도 되고요. 예 광저우에서 지하철 타고 홍콩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셔도 되고 중국은 이제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변 쪽을 많이 가세요. 가면 이제 한국말 다 통합니다. 연변은 그냥 한국말 통해요. 예 중국말 못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도 예전에 가까우니까 청도를 옛날에 많이 가셨죠. 한국 기업도 많이 진출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줄었고 한국 분들이 이제 처음에 중국에 가시는데 난이도가 낮은 곳은 아무래도 연변입니다. 연변에 가셔서 이제 백두산 반대쪽으로 갔다 와 보시는 분도 있고 연변 시내는 그냥 한국말이 다 통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처음에 좀 난이도 낮게 중국 가 보시면 연변을 가 보시면 되는데 연변 가 보시고 또 연변이 중국의 다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 중에서 나라가 큰 곳이 인도네시아가 나라가 꽤 커요. 그리고 중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기질이 달라요. 섬마다 기질이 다르고 중국은 진짜 꽤 크기 때문에 중국은 한두 곳 가 보시고 '이게 중국의 다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오픈 마인드로 가 보시는 게 좋고요. 일본도 뭐 한국보단 크죠. 예. 남한하고 북한 합친 것보다 좀 큰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홋카이도 같으면 꽤 멀고
기질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 기질 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교통이 발달되니까 그게 크잖아요. 뭐 이제는 한국도 지역 차이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경상도, 전라도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이런 생각들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 뭐 한 50 년처럼 '아유 저놈의 경상도, 저놈의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역 감정이 막 팽배할 때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많이 누그러지긴 했죠. 그렇지만 일본도 이제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 나누는 것처럼 간사이 간도쿠라 해갖고 관서지방, 관동지방으로 나눠서 오사카 대표적으로 오사카와 도쿄의 기질 차이. 저 남쪽으로 이제 큐슈 지방 쪽, 그냥 저 북쪽으로 이제 홋카이도 쪽, 예, 그쪽으로 이제 뭐 이 네 개는 좀 크게 좀 기질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네 곳을 한 번씩 다 가보면, 예, 저도 관동, 관서, 그다음에 저 위에 홋카이도, kyushu, 예, 이렇게는 다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면 일본도 대충 이제 기질이 어떤지, 근데 또 지역마다 좀 특색은 어떤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여행도 저는 지금 와서 좀 크게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동네 소풍을 다니잖아요. 제가 그전에 영상도 보여드렸듯이 가까운 데 가보는 거예요. 온양온천도 가보고. 근데 온양온천도 전 좋아요. 동네 목욕탕 뭐 5천 원짜리 목욕탕 들어가서 때도 밀어보고. 근데 저는 그것도 좋아요.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예요. 저는 일본 가서도 좋은 온천만 간 게 아닙니다. 일본 가서 동네 목욕탕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 동네 목욕탕 가면, 예, 남자 목욕탕에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청소합니다. 예. 뻘쭘해요. 그리고 여자 목욕탕하고 남자 목욕탕하고 요 위에가 열려 있어요. 예. 되게 이해가 안 가죠. 예. 좀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네 목욕탕도 가보고 일본도 가면 저는 유명한 데보다 동네 식당 같은 데를 많이 쳐들어가요. 동네 이자카야. 그러면 동네 이자카야의 주인장이 많이 쫌니다. 예. 갑자기 외국인이 와 갖고 영어 할 줄 아냐고 물으면 팍싹 쏘는데, 예, 손짓 발짓해서 먹는 것도 또 재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어, 중국어를 밥 먹을 만큼만 하는 게 그 이유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미국과 가깝고 제가 살던 LA랑은 더더욱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멕시코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LA 또 멕시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스페니쉬도 밥 먹을 만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영어가 통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 말을 많이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좀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요. 태국말은, 예, 쪼끔 배웠어요. 예. 밥 시켜 먹을 만큼만 해요, 태국말도. 근데 태국말도 하도 안 쓰다가 작년에 집사람과 태국을 가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태국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시장 같은 데 가서 태국말을 쓰면서 주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워낙 뭐 남의 나라 말 이래저래 주래주래 하니까 남의 나라 가 갖고 제가 뭐 그런 걸 해도 별로 신기해 안 해요. 예, 저희 와이프는 뭐 제가 태국 가서 태국말 해도 남편은 하나 보다. 멕시코 데리고 가고 스페인시 해도 뭐 우리 남편은 그냥 워낙 하나 보다. 일본 가서 일본말 해도 하나 보다. 뭐 중국말 해도 그냥 하나 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런 거 보면 '아우 캠 PD는 언어에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재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급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재밌어요. 여행의 재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시면 또 하나의 재미, 주변국 가 보시는 거, 이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한번 들려보시고, 지금 한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 듣고 한번 용기 내서 옆에 나라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